14주차 1교시는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사업 타당성 분석까지 그 프로세스별 그리고 그 지난번에 했던 거에 대해서 한번 압축 요약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게 그 사업 아이디어 개발 방법론에서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보니까 이게 결국은 떻게 보면 사업 아이디어 이제 개발 방법론 상에서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의 그러면 성공적인 사업 아이디어 4요소를 한번 이렇게 넣어봤더니 고객 선정은 외부 환경 분석과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성 분석은 기업 역량에 해당이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고객 선정과 기업 역량으로서의 시장 분석과 기술성 분석의 결과가 이 수익 모델로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익 모델로서 사업 타당성 분석이 되었을 때 이제 수업 분석이 나오고 결국 그걸 통해서 STP라는 부분과 그다음 포엠을 고려해서 7P 믹스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 제공되는 가치가 도출이 되고 그래서 그 제공된 가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이 이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로세스 상에서의 각각을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 프로세스 전체가 이 흐름이 이론적으로 전문적으로 배우는 거 경영지도사 과정에서 배우고 이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에서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는 부분을 또 집중해서 이 사업이 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그 다음에 검증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그리고 실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한번 실제적으로 해보고 그런 사례들을 한번 다뤄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업 아이디어 분야에서 한번 여러분 각자가 적용하는 역량을 한번 길러보는 것이 이 수업의 하나의 목적이고 그리고 또 그러한 사례를 많이 다뤄보는 게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는데요. 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과정과 본 사업 타당성 분석으로서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은 업종, 업태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이 나면 이 수합 분석이라든지 STP, 포피믹스 이런 걸 통해서 아이템이 구체화되면 그걸 가지고 정말로 이제 제대로 된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업종 업태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 분석을 우리는 사업부에 대한 전략 분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은 제품 서비스에 대한 레벨의 전략 기획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경영지도사 과정에서는 합니다. 그러면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하게 되는데 그 사전 준비로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 분석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외부 환경 분석은 우리가 외부의 그 환경은 어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순응해야 될 대상이죠. 그래서 어느 분야에서 시장이 있는가 그걸 이제 알아가는 과정에서 첫 번째가 이제 거시환경 분석은 시간축에 대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는 세로축을 두고
그리고 가로축은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시간축에 대해서 어떤 흐름을 가지는가, 프로파일을 가지는가. 그런데 그런 프로파일을 흐름을 제어하는 크게 세 가지 메가 트렌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100세라는 인구 통계학적 변화와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 대변되는 어떤 스마트폰이 만들어내는 빅데이터에 의한 AI의 활용 그리고 세 번째가 블록체인으로 인해 파생되는 지식 거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결국은 거시 환경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거다. 그거를 이제 분석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패스트 분석이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산업을 구성하는 산업 환경 분석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업종에서의 헤게모니, 그 메인 플레이어들이 있는데 그 플레이어들 간에 서로 사업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 그런 거를 따져보는 건데요. 거기에는 한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는 거죠. 5 forces가 있고 또 하나는 3C 분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거의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5 forces에서 어떻습니까? 물건 수평적으로는 밸류 체인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는 경쟁자나 경쟁 제품인데 이게 3C 분석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컴퍼니, 컨슈머, 컴피티터. 컴퍼니라는 거는 밸류 체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컴피티터는 어떻게 보면 5 forces에서는 경쟁자나 대체 제품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컨슈머 분석이 있죠. 그래서 5 forces하고 3C는 서로 보완적이다. 그래서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양쪽 다 하면 크로스 체크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업종에서의 그 사업 환경이 이제 분석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뭘 하죠? 이 제품이 과연 어느 정도 매출 규모를 가지고 시장을 형성할 것인가 그걸 알아보는 게 제품 수명 주기 분석이라고 보면 되고 거기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이론, 즉 PLC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BCG 분석 기법을 적용해서 알아내는 방법도 있고 G 분석이 있는데 이 G는 BCG를 보완해서 새로 나온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어떻게 보면 시장의 그 성장성이라든지 시장의 크기, 시장의 점유율 이런 걸 다 아우러서 시장의 매력도라고 하는데 이 시장의 매력도를 한번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계를 외부 환경 분석이라고 하고 내부 환경 분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 환경 분석은 결국 보면 경제학의 분야라고 하면 내부 환경 분석은 경영학의 분야라고 보면 되고요. 그 중심에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명, 목표 이런 건데 이게 미션하고 비전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가 과연 이 사업을 끌고 나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핵심 역량 분석으로서 밸류체인인데 이거는 뭐냐면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어디서 떼다가 어디에 갖다 팔아야 될 건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핵심 역량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과 그 메인 스트림으로서 어떻게 보면 제품 서비스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핵심 활동과 그것을 보조해주는 사람 기술 자본 마케팅 그 관점에서 보조 역량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가 그것들이 그냥 나만 보는 게 아니고 경쟁자 대비해서 메인 스트림으로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원한 지원 조직이나 지원 역량 관점에서 한번 했을 때 나의 핵심 역량이 나오는 거죠. 그게 상대방과 대비해서 비교할 땐 강점, 약점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역량을 가졌느냐, 자원적 관점에서 보면 장점과 단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외부 환경 분석과 내부 환경을 통해서 매출과 비용을 어바웃으로 그 시장의 크기를 보면 거기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 시장의 수익 창출 관점에서 수익성이 어느 정도 시장이라는 것을 나오는 게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할만하다. 그러면 이제 수합 분석을 통해서 전략 방향이 도출이 되고, 그걸 통해서 전략의 최우선을 만족시켜주는 STP, 고객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고객이 원하는 제품의 포지셔닝까지 나오고, 그거를 구현한 게 4P 또는 7P 믹스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수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이 되면, 그러면 그 제품이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종합적인 수익 창출에 대해서 정량화된 가치가 현재 시점에서 도출이 되는데요. 그걸 우리는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하고, 그걸 본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가 되고요. 성공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가 도출이 되면 그것을 이러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할만한지 안 할만한지 그것을 이제 판단하는 게 사업 아이디어 개발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더 이제 진도가 나가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요. 그리고 자본을 조달받기 위해서 투자 제안서 작성 및 투자 유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시제품이 나오면 그 시제품을 가지고 모의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앞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도 있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출된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타당성 분석 프로세스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순현재 가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순영업이익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경제적 가치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은 제가 이제 그 앞에서 9블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9블럭이 9블럭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1차적으로 사업성을
사업성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현재 가치법은 실제로 이제 이 우리가 사업을 아이템이 이제 정확하게 정의가 되었을 때 그 매출이 정확하게 이제 디파인 예측이 되는 거죠. 이건 보면은 사업 단위라면 이거는 실제로 이제 제품 단위라고 보면 돼요. 제품 단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잘 할 수 있을까 그걸 알아보는 건데 이제 제품이 구체화되면 제품 아이템이 그 STP를 통해서 이제 4P나 또는 7P로 이렇게 구체화가 되는 거죠. 구체화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컨셉이 나오는 거죠. 이 컨셉이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시장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시장 추정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연도별 매출 추이를 이제 정확하게 도출이 가능하고 이 도출되는 걸 가지고 이제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순현재 가치법이라든지 이게 뭐냐면 그 앞으로 일어날 순현금 흐름이 그걸 현재 가치로 이제 환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이익법은 어떻게 보면 이 순현재 가치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이거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다면 이거는 업종의 평균 정보를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법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모두 공통적으로 DCF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한다는 거 그런 부분이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법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과제를 내드렸는데 보니까 성의 있게 이렇게 보내주실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많이 도움이 되었다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한 보면 총 자산의 한 1.5배에서 2배 정도가 매출이 되는 게 적당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총 자산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자산이죠. 여기가 자산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부채고 여기가 자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부채와 자본을 합한 것이 자산이죠. 그래서 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가장 다 이제 현금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한 2배 정도가 이 연매출이 되었을 때 사업을 할 조건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그 매출액 대비해서 보니까 제조업의 경우 한 10%, 소매업은 15%, 음식업은 20%, 서비스업은 한 25%의 비율이 되어야지 그래도 경쟁력이 있고 할만하다.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또 같은 영업이익이지만 이 투자 금액 대비해서 보니까 한 월 기준으로 한 제조업은 2%, 기타 업종은 한 3% 내외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고요.
이 투자 금액이라는 것은 어디 투자입니까? 이 부채나 자본을 끌어오기 위해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투자금들이 있죠. 투자금. 내가 만약에 회사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자본적 투자를 보통 하죠. 그 자본적으로 내가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한다. 그럼 그 5천만 원은 이건 부채가 아니지 않습니까? 순수하게 5천만 원이 이제 투자금이 되는 겁니다. 그 5천만 원이 투자금이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뭐 주식 법인 형태면 이 자본으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는 자본이 아니고 그냥 운용 자금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임차료도 내고 뭐 재료비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수하게 그 투자금 대비 보니까 월 한 2% 그러니까 연으로 하면 한 20%에서 30%의 그 해당되는 영업이익이 나야 된다.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보니까 이 앞에서 매출액이 그 이렇게 자산 대비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인건비 대비로 보면 한 6, 7배가 돼야 되고 매출액이 임차료에 대해서는 한 10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어떤 체크 포인트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사업이 할만하다. 그런 걸 우리는 이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에서 하는 거죠. 예비 사업 타당성 여기 간이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예비 사업 타당성 분석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예시를 한번 보면 다섯 가지 다음의 다섯 가지 유기점 맞으면 사업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여기 H 업체 경우에 여기 보면 이 손 선풍기 같은 거를 이렇게 개발해 가지고 이제 사업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품들이 여기 이렇게 한 24,900원 이렇게 돼 있고 제품 특징을 보니까 이 밑에 이게 회전 모듈인 것 같아요. 여기다가 손 선풍기를 이렇게 꼽으면은 이제 회전도 되는 그런 편의성을 특징으로 하는 손 선풍기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그 간이사업 타당성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 이제 총 자산 대비 매출액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 이제 성공 기준이 총 자산이 여기 보면 8천만 원이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매출액이 한 1억 6천 이상은 돼야 된다. 그런데 2020년에는 어떻습니까? 7억. 21년도에는 15억. 그 다음에 계획은 20억. 그러니까 오케이죠. 근데 영업이익하고 매출액 대비 봤을 때 제조업에서는 한 10%라고 했으니까 10%를 성공 기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첫 해는 이제 마이너스인가 봐요. 창업은. 근데 둘째에도 이렇게 보면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을 보니까 3.9%가 NG. 근데 이제 2022년 3차년도에 보면 이제 11%대가 이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이 투자 금액의 1.6배에서 2배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투자 금액의 2배를 하면 한 1억 6천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억 6천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 한 월 260 정도가 되는데 마이너스라서 여기는 이제 NG고, 그 다음에 2000년도에 5,760만원 영업이익이 났고 오케이. 3000년도에는 17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2000년도부터 OK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00, 106, 여기 보면 160만 원인데 월 이제 2000년도부터 그 이상이 되니까 이제 5천만 원, 176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건 오케이다 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인건비의 6배에서 7배가 돼야 된다. 그 기준을 보면 인건비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매출이 한 6,300 정도 나와야 되는데 첫 해도 오케이, 둘째도 오케이, 셋째도 오케이 이렇게 나오고, 임차료 대비는 10배 정도 되는데 임차료가 한 이제 임차료 대비 매출했을 때 한 월 12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헐 이제 어떻게 보면 배수가 높다. 그래서 이것도 오케이. 그래서 보면 이렇게 간이사업 타당성 분석을 하면 한눈에 사업성을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이 부분은 실제로 이제 밑에 이거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레퍼런스로 표를 먼저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수강생 중에 한 분이 그 관리하는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이렇게 보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재로서 편집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